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가장 충격적이고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제 이름은 김선미, 올해 58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정우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됐고 대학생인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절친한 친구 박영이었어요. 영희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50년을 함께해온 진짜 자매 같은 사이였죠. 선미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절대 비밀 없기로 해. 초등학교 때 영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했던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죠. 서로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대학도 같은 과에 들어갔어요. 연애할 때도 서로 고민을 나누고 결혼할 때도 서로가 들러리를 서줬죠. 영희는 저보다 2년 먼저 결혼했는데 신혼집도 저희 집 근처로 잡더라고요. 선미야, 우리 평생 이웃으로 살자.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말이야. 정말 그렇게 됐어요. 영희네 아들과 저희 딸이 동갑이라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자랐거든요. 두 가족이 거의 매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휴가도 같이 가고 명절에도 서로 집을 오가며 지냈죠. 저희 남편들도 서로 친해졌어요. 정우와 영희 남편 상철이는 골프도 같이 치고 술도 함께 마시는 사이가 됐죠. 정말 완벽한 관계였어요. 네 명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우리 정말 복 받았다. 이런 관계가 어디 있겠어? 영희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50년을 함께해온 친구, 30년을 함께한 남편, 그리고 우리 네 명의 돈독한 우정.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완벽함 속에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너무 순진해서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죠.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작년 여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헬스장 등록했어. 몸이 너무 둔해진 것 같아서. 정우는 평생 운동 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회식 자리에서만 활발하고 집에서는 소파에서 TV만 보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헬스장을 다닌다니 조금 의외였지만 건강해지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운동복 차림이 너무 신경 쓴 티가 났어요. 새 운동복에, 새 운동화에, 심지어 헬스장 가방까지 새로 샀더라고요. 여보, 운동복이 왜 이렇게 많아? 매일 바꿔 입어? 아, 운동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 여벌이 있어야지.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정우는 원래 옷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거울 앞에서 자꾸 자기 모습을 확인하더라고요. 영희도 그 즈음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만날 때마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옷도 예전보다 화려하게 입었어요. 영희야,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새로운 취미 생겼어? 아니야, 그냥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영희의 대답도 자연스러웠어요. 실제로 50대 중반이 되니까 외모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거 이상할 게 없었죠.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쌓여갔어요. 정우가 헬스장에 가는 시간이 영희가 외출하는 시간과 비슷했어요. 보통 오후 2시쯤 나가서 4시쯤 들어왔는데 영희도 그 시간대에 자주 약속이 있다고 했거든요.
영희야, 요즘 오후에 뭐 하고 다녀? 아, 그냥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카페도 가고. 혼자? 응, 혼자 시간 갖는 것도 좋더라. 영희가 혼자 시간을 즐긴다? 이상했어요. 영희는 평생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디 가든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영희였는데 갑자기 혼자 시간이 좋다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네 명이 함께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거의 매주 만났는데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죠. 이번 주말에 같이 만날까? 제가 제안하면 항상 누군가가 바쁘다고 했어요. 정우는 회사 일이 있다고 하고, 영희는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하고, 상철이도 골프 약속이 있다고 하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다들 집에 있었어요. 정우에게 물어보면 일이 취소됐어라고 하고, 영희에게 물어보면 가족 모임이 미뤄졌어라고 했죠. 왜 거짓말을 할까? 그냥 만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시작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정우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화장실에 그냥 갔는데 요즘에는 항상 핸드폰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올 때는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여보, 화장실에서 뭐 해? 아, 그냥 게임 좀. 게임? 정우는 평생 게임에 관심 없던 사람이었는데요. 의심스러워서 몰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결혼 30년 동안 비밀번호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왜? 여보, 핸드폰에 비밀번호 왜 걸어놨어? 요즘 보안이 중요하다더라. 혹시 잃어버리면 안전하잖아.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만날 때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더라고요. 메시지가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뜬 다음에 보곤 했죠. 영희야, 급한 연락 온 것 같은데 안 봐도 돼? 아니야, 스팸 문자일 거야. 하지만 영희의 표정을 보면 스팸 문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연락이었는데 제 앞에서는 확인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건 향수였어요. 정우가 갑자기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향수와는 인연이 없던 사람이 말이에요. 여보, 향수 언제 샀어? 아, 회사 동료가 선물로 줬어. 안 쓰면 아까워서. 냄새를 맡아보니 여성용 향수였어요. 달콤하고 꽃향이 나는 남성용 향수가 아니라 여성용이었다고요. 이거 여자 향수 아냐? 요즘은 남녀 구분 안 한대. 유니섹스라고 하더라. 정우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영희의 향수였어요. 어느 날 영희와 만났는데 정우에게서 맡았던 그 향수 냄새가 났어요. 똑같은 향수였어요. 영희야, 향수 바꿨네? 좋은 냄새다. 백화점에서 샘플로 받은 거야. 하지만 샘플치고는 너무 진한 향이었어요. 샘플이 아니라 제대로 뿌린 향수 냄새였죠. 같은 향수를 쓰는 우연의 일치? 아니면 점점 더 의심스러운 일들이 생겼어요. 정우와 영희가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똑같은 장면을 인상 깊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 언제 봤어? 정우에게 물어보니 지난주 토요일이라고 하고 영희에게 물어보니 지난주 토요일이라고 했어요. 같은 날 같은 영화를 봤다는 건가요? 혹시 같이 본 거야? 아니야, 우연의 일치지 뭐. 하지만 영화관 이야기를 할 때도 둘 다 똑같은 좌석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50년 친구와 30년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직감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진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작년 11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딸이 대학교 과제 때문에 도서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우 차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아빠 차 키 어디 있어? 응? 아, 글러브 박스에 있을 거야. 글러브 박스를 열었는데 차 키와 함께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어요.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를 보니 지난주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음료가 2잔이었어요. 아메리카노 1잔, 카페라떼 1잔. 정우는 커피를 혼자 마시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카페라떼는 안 마셔요.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요. 그럼 카페라떼는 누가 마신 걸까? 더 자세히 보니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카페였죠. 정우가 혼자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 정우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지난주에 카페 갔었어?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언제? 여기 영수증 있는데. 음료 2잔 샀네. 아, 그거. 회사 후배랑 갔었어. 상담해달라고 해서. 후배? 남자 후배가 카페라떼를 마셔? 요즘 남자들도 달달한 거 좋아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우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그 다음 날 참을 수 없어서 그 카페에 가봤어요. 사장님께 혹시 제 남편을 기억하시는지 물어봤거든요.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기억하시더라고요. 아, 그분이요? 여기 단골이세요. 항상 같은 여자분이랑 오시는데. 같은 여자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세요? 키가 좀 작으시고 머리는 단발이고 항상 예쁘게 화장하고 오세요. 2분이 참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키 작고 단발에 예쁘게 화장. 영희의 특징과 똑같았어요. 혹시 언제부터 오셨는지 기억하세요? 한 2년 전부터인 것 같은데요. 거의 매주 와요. 2년. 매주.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정우가 운동한다고 나가는 시간, 영희가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시간, 그 시간대에 둘이 만나서 카페에 갔던 거였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정우가 또 헬스장 간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어요. 정말 헬스장에 가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헬스장 앞에서 기다렸는데 정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30분을 기다려도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다른 길로 갔나 싶어서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정우 씨 오늘 안 오셨나요? 정우 씨요? 한 일주일째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일주일째 안 왔다고요? 그럼 매일 헬스장 간다던 건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여보, 운동 잘했어? 응, 오늘은 좀 힘들었어. 거짓말이었어요. 헬스장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운동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 물어볼 게 있어. 너 혹시 정우랑.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실대로 말해. 너희들 뭔가 있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선미야, 미안해.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해라는 영희의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50년 우정도 30년 결혼 생활도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언제부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배신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선미야, 만나자. 전화로는. 지금 여기서 말해. 언제부터였냐고. 20년 전부터. 20년. 20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20년 전이면 우리 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예요. 그때부터 제 남편과 제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왜? 왜 그랬어? 선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 그냥, 그냥 뭐, 그냥 2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따졌어요. 영희가 다 털어놨어.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선미야, 그건 20년 동안 나를 속였다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정우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도 영희와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20년간의 거짓말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될 수 있나요? 어떻게 시작된 거야? 정우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영희가 상철이랑 잘 안 되어서 고민을 털어놓길래 상담을 해줬던 거야. 상철이랑 잘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영희는 저에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20년 동안 그게 말이 돼?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 며칠은 지옥 같았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지난 20년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영희와 함께 웃었던 시간들, 정우와 달콤했던 순간들, 네 명이 함께 여행 갔던 추억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영희와 정우는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화가 났던 건 딸 앞에서도 연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딸이 어릴 때 영희 이모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영희 이모가 엄마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걸 딸이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리고 상철이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몰랐던 거죠.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건지. 모든 관계가 거짓말로 얽혀 있었어요. 저만 혼자 진실하게 살았던 거였어요. 일주일 후에 영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선미야,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 20년 동안 할 말 다 했잖아.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싶어.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친구 남편과 바람 피운 게 설명이 될 일인가요?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선미야, 나가라고 했어. 영희가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5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이제 와서 울어요? 20년 전에 울었어야죠. 진실을 안 후 한 달 동안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밤마다 울었고 밥맛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정우는 집에 있으면서도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미안해서인지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죠. 저도 정우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말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방학을 맞아 집에 왔는데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챘어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에게 아빠가 20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조금 언짢은 일이 있어서. 영희 이모도 요즘 안 와? 예전에는 맨날 왔는데. 영희 이모.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딸은 영희를 진짜 이모처럼 따랐는데 그 영희 이모가 엄마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걸 딸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심심하면 영희에게 전화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정우와도 대화가 안 되고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동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다들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병원에도 갔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안 좋아졌거든요.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부인 많이 힘드신가 봐요. 혹시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셨지만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20년간의 배신이 없었던 일이 될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정우는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저는 여전히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철이 오빠가 찾아왔어요. 영희 남편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선미야, 미안하다. 상철이 오빠도 그제서야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영희가 털어놨다나 뭐라나. 오빠도 몰랐어요? 몰랐어. 바보같이 믿고 있었지. 상철이 오빠와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둘 다 답을 몰랐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상담이었어요. 이혼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20년간 지속된 불륜이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니까 부인께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실 수 있어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지만 30년 결혼 생활이 끝난다는 게 과연 유리한 일일까요? 하지만 더는 정우와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 20년간의 거짓말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딸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그랬어?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엄마도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야. 딸이 울었어요. 많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엄마, 이혼할 거야? 그래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더는 아빠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엄마를 지지할게.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웠어요. 적어도 딸은 제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정우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동의했어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재산 분할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정우가 불륜의 책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양보했거든요. 집도 팔고 새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것이었어요. 58세에 혼자 살기 시작한다는 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속이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진실한 관계만 유지하면 됐어요. 영희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영희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50년 우정이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상철이 오빠와는 가끔 연락했어요.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끼리 서로 위로가 됐거든요. 오빠도 영희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선미야, 우리 새 출발하자. 이제라도 진짜 행복해지자. 오빠의 말이 맞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행복해져야죠.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하며 지낼지. 58세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속이지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진실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겠다고, 거짓말과 배신 없는 삶을 살겠다고. 이혼이 성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더는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점점 유연해지는 제 몸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요가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다들 제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각자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혼한 분도 계시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언니 처음에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먼저 이혼을 경험한 언니의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정말요? 저는 아직 적응이 안 돼서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항상 가족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많이 못 읽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자기계발서와 치유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 책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것, 다른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었다는 것,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들을요. 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이혼 후에 딸이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엄마가?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편해 보여. 딸의 말을 듣고 거울을 봤어요.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은 더 밝아져 있었어요. 상철이 오빠와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도 영희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미야,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그래.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보자. 오빠의 말에 공감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가장 놀라운 건 정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혼한 지 8개월 만에요. 선미야,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영희와도 완전히 끝났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해도 늦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정우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이미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58세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거짓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신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면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첫째,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잘못은 배신한 사람에게 있어요. 둘째,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셋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넷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 동안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다섯째,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50년 친구의 배신, 30년 남편의 불륜을 겪고도 저는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진실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